성형수술 고민될 때 요즘 뭐부터 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단 앱부터 켜보실 거예요. 편리하고 정보도 많아 보이죠? 그런데 오늘 그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비용과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 시키고 택시 앱으로 차 부르는 것처럼 앱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정말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형정보 앱도 그냥 그런 유용한 앱 중 하나겠거니 생각하기 쉽죠.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편리함 뒤에 대체 뭐가 숨어 있는지 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앱을 딱 켜보면 어때요? 와, 디자인도 깔끔하고 뭔가 되게 편리해 보이죠? 진짜 좋은 병원 정보, 솔직한 후기, 이런 것만 딱 모아놓은 그런 아주 유용한 플랫폼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앱들의 진짜 속내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요. 병원 입장에선 잠재 환자, 그러니까 나 상담 한번 받아볼까? 하는 사람 연락처 하나 얻는데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단동 300원. 300원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에. 사용자가 그냥 무심코 광고 한번 쓱 눌렀다? 그것만으로 병원은 수만 원을 내야 하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무려 57배. 아니, 병원이 환자 한 명 관심 끄는데 드는 비용이 이렇게나 뛰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이렇게 180도 완전히 뒤집힌 비즈니스 모델. 이게 병원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압박으로 다가올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클릭당 과금 모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앱에서 광고를 그냥 이거 뭐지? 하고 클릭만 해도 그게 실제 상담이나 수술로 이어지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병원은 앱 회사에 돈을 내야 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진짜 고객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 하나하나에 전부 비싼 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또 기가 막힌데 이제 광고를 시작하려면요. 최소 300만 원. 이 돈을 마치 입장료처럼 먼저 내야 돼요. 문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재정적 압박. 이게 병원들을 어디로 몰고 가겠어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병원이 큰맘 먹고 광고비 3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이 돈이요, 사용자들이 딱 85번만 클릭하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요. 더 문제는 그 85명 중에 실제로 병원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한 8명 정도고요. 그중에서 또 네, 저 수술할게요 하는 사람은 단 1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300만 원을 그냥 태워서 환자 딱 1명 얻는 셈이라는 거죠.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77만 원짜리 수술 환자 한 명을 유치하려고 병원이 일주일에 광고비로면 1,500만 원을 쓸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 시스템이 뭘 의미하겠어요? 간단합니다. 실력 좋은 의사가 아니라 돈 많은 병원이 이기는 구조. 광고비를 쏟아부을 수 있는 곳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병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병원들이 느끼는 압박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바로 이 앱을 쓰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위험으로 다가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위험은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술을 너무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심리적 문제. 둘째,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를 낚는 행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한 유령 의사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위험, 이게 은근히 무서운 건데요. 앱을 자꾸 들여다보면요, 성형수술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몸에 칼을 대는 정말 중대한 의료 행위잖아요. 근데 이걸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 고르듯이 너무나 가볍고 간단한 일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장바구니 쏙? 이런 식으로요. 위험성은 저 멀리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낚시질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길 가다가 와, 복숭아 한 상자 10,000원 써 있는 걸 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쓱 보면서 이러는 거죠. 아, 그거는 동물 사료용이고요. 손님이 드실 건 저기 저 5만 원짜리예요. 황당하죠? 똑같습니다.
실제 병원에 가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앱에서 코수술 파격 이벤트 77만 원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그럼 상담실장이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 고객님, 그 77만 원은요, 여기 콧대만 세우는 가격이고요. 예쁘게 되려면 코끝도 같이 하셔야 하고, 이것도 좀 추가해야 해서 총 300만 원입니다. 딱 전형적인 미끼 상품 수법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정말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위험입니다. 바로 유령 의사 문제입니다. 유령 의사가 뭐냐면요. 환자가 마취에 들어서 의식이 없는 사이에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그 유명한 의사는 슬쩍 나가버리고 생전 처음 보는 다른 의사, 심지어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대신 수술을 하는 정말 끔찍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비싼 광고비를 어떻게든 메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결국 이렇게까지 비윤리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여러분이 앱에서 봤던 그 최고의 병원, 추전병원, 이게 과연 진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 앱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광고비 경쟁에서 생기는 그 모든 부담과 위험을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떠넘기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앱이 추천해주는 최고의 병원, 그게 과연 실력이 최고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광고비를 최고로 많이 썼다는 뜻일까요?